현관문 위쪽에 있는 환풍기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포착됩니다. 달이 뜨는 밤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지. 바로 2달에 걸쳐 총 5명의 매춘부가 살해를 당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M16. 오늘 1위에 오른 영상이며 볼륨을 살짝 올려주시면 스릴감을 2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뭘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So I kept on finding food missing in my apartment that I knew I wasn't eating. So I decided I'm going to set up a video camera. I'm going to catch her. 존은 범인을 잡기 위해 CCTV를 설치했는데요. 2시간 후에 현관문 위쪽에 있는 환풍기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는 방으로 내려오네요. 그나저나 이 영상을 확인한 그 방의 주인은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까 조심조심 바닥으로 내려온 낯선 침입자. 싱크대에 실내를 하고 냉장고를 뒤집니다. 이제 아예 자기 집처럼 소파에 앉아서 TV까지 보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노숙자로 밝혀졌고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무리 담력 충만한 상남자들이라 해도 아마 이 영상 앞에선 엄마를 부르짖게 될 거야. 바로 귀신 몰래 카메라. 먼저 캐리어 안에 이동 장치를 넣어주시고, 놀라 자빠질 리액션을 담기 위한 카메라 설치는 필수지. 밖에서의 잠금 장치도 오케이. 야밤에 화장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음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귀신까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요. 그래도 리액션이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어린 양들. 그리고 준비된 캐리어를 놔두는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해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급기야 전기도 나가고 말아. 할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지. 다리가 풀려버린 한 여자에게 다가가는 귀신. 이 소름 끼치는 몰래 카메라는 사실 2013년 개봉한 태국의 한 공포영화 프로모션으로 진행된 거였어. 영상에 나왔던 귀신이나 캐리어 등은 영화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뒤가 궁금한 형제들은 꼭 감상하길 바랄게.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보다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지구촌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들 중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셜록 홈즈도 명탐정 코난도 풀지 못한 글로벌 미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16위부터 확인하시죠. 1971년 11월 24일 포틀랜드 공항을 떠나 시애틀로 향하던 비행기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 한 남자가 스튜어디스에게 건넨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쪽지 때문이었지. 그는 당시 대기업 임원의 연봉과 맞먹는 액수인 20만 달러와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어.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비행기는 시애틀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어. 그리고 돈을 건네받은 남자는 승객 36명 전원을 풀어줬지. 하지만 범인을 진압하지 못한 채로 비행기는 다시 이륙하고 말았는데, 애석하게도 그 안에는 풀려나지 못한 4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어. 범인은 비행기를 멕시코 시티로 향하게 했고,
모든 승무원들을 조종실에 몰아넣었지. 그리고 이륙한 지 30분가량이 지났을 무렵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승무원들이 진동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나섰을 때 남자는 이미 돈과 함께 사라진 뒤였고 말이야.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미국 전역이 나섰지만 증거라고는 그가 탑승 때 사용했던 댄 쿠퍼라는 가명과 탈출 전 벗어놓은 넥타이 그리고 몇 개의 담배꽁초가 전부였어. 때문에 수색대는 예상 낙하 지점인 컬럼비아 강 일대를 일일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의 흔적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는데 약 10여 년이 지난 1980년 이 지역을 방문한 가족이 D.B. 쿠퍼가 남긴 $5,500의 돈을 우연히 찾아냈어. 이후로 무수히 많은 목격담과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최근 가장 화제가 됐던 주장은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죽은 삼촌이 D.B. 쿠퍼인 것 같다는 조카의 진술이었어. 뭐 이렇게 보니까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번에도 패스. 공중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미제로 남은 비행기 납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면서 하이제킹계의 전설로 남았어. 그 때문인지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책, 노래 등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매되는 것은 물론 단서가 발견될 때마다 여전히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D.B. 쿠퍼의 비행기 납치 사건. 이제는 벌써 40년이 넘게 지나버린 옛일이 돼버렸지만 도대체 그 많은 돈과 함께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아우 궁금하다 궁금해. (1888년) 영국 런던의 윤락가였던 화이트채플 거리에는 달이 뜨는 밤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지. 바로 2달에 걸쳐 총 5명의 매춘부가 살해를 당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 가장 처음 희생을 당한 메리앤 니컬스가 목을 칼에 찔려 죽게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고 해. 하지만 여성들을 차례차례 살해할 때마다 범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해져 갔고 5번째 희생자 메리 제인 켈리의 경우에는 장기가 전부 바깥에 꺼내져 있고 얼굴은 짓뭉개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어. 게다가 사건 당시 경찰들이 그 일대를 순찰하고 있었지만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유태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낙서만 적어둔 채 유유히 사라졌다는 말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 전역은 호환 마마보다 두려운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 빅토리아 여왕이 반드시 놈을 잡으라는 어명을 내릴 정도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른 자들은 의사부터 공장 나으리까지 소위 로얄 계급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범인의 살해 흔적을 봤을 때 외과용 수술 칼을 사용할 정도로 해부학적 지식이 높은 자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역시 점잖은 수트 차림의 남성이었다는 거지.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게 함정. 스스로를 잭 더 리퍼, 다시 말해 칼을 든 사나이라고 밝힌 편지 한 통과 보낸 이의 주소란에 지옥으로부터라고 적힌 편지가 유일한 증거라면 증거겠지만 지금처럼 과학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당시에는 필적 감정조차도 힘들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셜록 홈즈의 아버지 코난 도일에게 의뢰를 하기도 했지만 범인은 여장을 한 남자다라는 추측만 할 뿐 자신의 소설에 잭 더 리퍼를 등장시키진 않았다는 거. 최근 잭 더 리퍼를 연구해온 탐정 러셀 에드워드가 4번째 희생자의 숄에 묻은 체액과 상피세포를 채취해 DNA 검사를 해본 결과
용의자들 중 한 명이었던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의 후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126년 전 흔적으로 범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박이 거세지면서 잭 더 리퍼는 다시 물음표로 남게 됐다고. 보통 사건의 피해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여론의 관심을 끌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라고 하니까 수사가 더 주목을 받았겠죠? 불과 6살의 나이에 미스 리틀 콜로라도를 비롯한 어린이 미인 대회를 휩쓸며 화려하게 데뷔한 존 베넷 램지. 야, 어쩌면 이렇게 깜찍할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소녀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존 베넷 램지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에 범인은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적은 3장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은요, 이후 경찰의 조사 결과 존 베넷이 집 지하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 당한 뒤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세간에서는 어린 나이에 금발로 염색하고 컬러 렌즈를 착용하는 등의 무리한 치장이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가족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의 보도에 부모는 공공의 적이 됐는데요. 고통받던 부모는 DNA 검사 결과 의심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이후 2006년 존 마크 카의 자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DNA 검사 결과 존 마크 카 역시 범인이 아니었으며 정신 이상자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훗날 존 베넷의 부친은 방송에서 딸이 미인 대회에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제 마음이 다 아파오네요. 러시아 연방을 가로지르는 험준한 우랄 산맥. 바로 이곳에서 9명의 젊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것들이 아주 많다고.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래. 시간을 되돌려 1959년 2월 2일 전문 스키 탐사대원들이 우랄 산맥을 거쳐 오토르덴 산을 등반할 계획을 세웠지. 처음 그들은 디아틀로프 대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남녀 대원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해. 하지만 유리 유딘이라는 대원이 돌연 두통을 호소하며 등반을 포기했고, 최종적으로 산에 오른 건 9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오른 지 5일째 되던 날, 온 세상을 뒤덮을 것 같은 눈보라가 불어닥쳤어. 혼자 남은 유리 유딘에게 디아틀로프 대장은 우리는 임시 캠프를 치고 휴식 중이며 안전하다라는 짧은 무전을 보냈는데, 그게 그들의 마지막 소식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군. 하산 날짜인 2월 12일, 대원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을 찾아 나선 수색대는 임시 캠프로 추정되는 한 텐트 주변에서 9구의 싸늘한 주검을 찾아냈어. 젊디 젊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도 억울한 상황. 그런데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당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어. 먼저 대원들이 머물렀던 텐트는 발견 당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는데 바깥이 아닌 안에서 찍고 나온 모습이었다는 거. 누군가 텐트를 습격한 게 아니라 대원들이 텐트에서 도망쳤다는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는 거야. 게다가 죽은 사람들 중 4명은 속옷만 입은 채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이었고, 20대 청년들의 머리카락이 며칠 만에 허연 백발로 변해 있었어. 당시 그들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바로 빅풋이 나타났다는 전설 돋는 썰부터 UFO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대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SF 돋는 썰까지
전 세계인들은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했어.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디는 이게 모두 당시 소련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군사 무기 실험 때문이라며 정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됐다고 해. 최근에는 인프라 사운드, 즉 멀리서 들려오는 눈보라 소리를 들은 예민한 대원 한두 명이 텐트를 부수고 나와 다른 일행들까지 죽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지.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을 뒤로한 채 수사는 종결됐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우랄 산맥은 아무 말이 없으니 아우 답답하다. 오늘 소개된 미제 사건들은 스토리가 워낙 흥미진진해서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1위에 오른 사건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됐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지 1분 후에 확인하시죠. 오늘 소개된 미제 사건들은 스토리가 워낙 흥미진진해서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1위에 오른 이 사건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됐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못 해결하는 사건 없고 못 잡는 범인 없다는 FBI. 그들의 위험 돋는 무용담은 익히 알고 있지? 그런데 바로 이 FBI를 농락한 간 큰 남자가 있다고 해. 1969년 8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 놀랍게도 그 내용은 1968년 12월 20일 벌어진 두 남녀의 살인사건과 이듬해 6월 발생한 총격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었지. 경찰의 확인 결과 편지의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고 일주일이 지난 8월 7일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면서 그의 살인은 현재 진행 중임을 알렸어. 이때부터 그에게 조디악 킬러라는 명칭이 붙었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 1969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의 나파 카운티에서 한 커플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된 거야. 애석하게도 여성은 사건 이틀 뒤 사망했지만 다행히 또 다른 희생자 브라이언 하트넬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의 증언을 토대로 베일에 가려있던 조디악 킬러의 대략적인 몽타주가 제작되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게 됐지. 하지만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와중에도 그의 범행은 멈출 줄 몰랐어.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택시기사인 폴 스타인을 살해한 거야. 게다가 그는 이전보다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편지에 희생자 폴 스타인의 셔츠 조각을 동봉해 보낸 것은 물론 FBI와 경찰은 절대 자신을 잡을 수 없다며 조롱한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죽음의 기계를 사용해 학교 버스를 테러하겠다고 선언했어. 특히 대상이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던 데다가 어떤 버스를 공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은 공포에 떨었는데 덕분에 초비상 사태가 발령됐고 어른들은 부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어. 살인을 예고했던 조디악 킬러가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야. 그의 잠적 덕분에 다행히 추가적인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덩달아 그의 정체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는데 FBI는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용의자를 찾아낼 수 없었고 결국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